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 여러분, 황금 밀크입니다. 이번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비가 하루 종일 와가지고 세차 비용만 많이 굳었겠군요. 헬스장들은 많이 슬퍼하겠네요. 오늘 주제 내용은 재테크 시장 쪽에서 슬금슬금 돌았던 얘기인데 지금 이게 잘 타결됐다고 합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미국이 이걸로 디폴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네, 그 분에 대해서 해가야 된 부분이고요. 그 얘기가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바로 얘기 나왔고요. 바이든 메카시 의원이 이제 미 부채 한도 협상 최종 타결을 했다. 좋은 소식이다. 바이든은 얘기하는데 공화당이랑 강경파, 민주당의 강경파 쪽을 일단 이쪽 변수를 넘어가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이게 좀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네, 전부 다 받아내는 게 좀 힘들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크게 어려운 얘기는 없고요. 그 부채 한도 인상안을 잠정 타결했다라고 했고 메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 인상 법안에 대해 세부 사항을 정리해서 28일 오후 공개하고 31일에 하원에서 표결을 붙이겠다 얘기했다. 근데 옐런 재무장관도 이제 디폴트를 피하려면 이걸 빨리 해야 한다라고 덕촉을 했죠. 패드에서도 도움을 달라고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패드에다가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이 패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가긴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디폴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하원의 힘을 좀 붙여달라 뭐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하원에서 지금 바이든과 얘기를 해서 몇 주간 협상에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은 협상은 했다고 얘기가 나온 게 중요한 골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서는 양측에서는 연방 정부 예산 중 국방 예산 비국방 국방과 관련 없는 지적 지출을 동결하고 뭐 이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제외한 지출을 대폭 삭감할 걸 요구했다. 공화당이 하원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국방 예산 제외하고는 지금 복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을 좀 줄이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국방 예산과 의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디폴트 위기가 6월 초로 다가오면 다 타협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원론적인 얘기예요. 이날 밤 9시 30분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화 컨퍼런스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방 정부 부채 한도 인상 법안이 미 의회 양원, 미국은 의회 국가입니다. 의회 국가, 상원, 하원이 전부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여당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여당이 별로 여소야대 정국이니까 야당이 가서 이제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상원 하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갖고 있는 힘이 파워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측근을 찾으러 갔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랑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좀 이거 좀 잘 넘기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죠. 이거 정치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디폴트 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단언하는 사람이고요. 혹시라도 되면 어떡해요라고 하는 주변 분들도 계셨지만 절대 없다. 왜냐? 미국은 패권국이니까 정말 강한 달러 패권국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는 걸 볼 수 없다. 설사 디폴트가 정말 벌어지게 되면은 아마 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이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넘길 때 하원 의장이 이제 법안에 많은 내용이 있을 거고 법안 작성을 끝내기 위해서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는 거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지문이 많을 줄 안다. 오늘 밤 그걸 받지 않겠다. 어느 점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먼저 얘기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하겠다. 대통령이랑 요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뭐 오픈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공화당과 민주당 양 강경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쓸데없이 많이 쓴다 막 그런 얘기로 막 싸우고 이거는 양보 못한다 약간 이렇게 싸우는 거죠. 두 리더 모두 의회 양원에게 동맹에게 합의 내용을 설득하는 어려운 일을 하게 됐다 평가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고 상원의 다수당은 이제 민주당이니까 아무래도 각 강경파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까 내용이
여기 나온 것처럼 국방 예산 관련 이것 제외하고는 다 삭감하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민주당에서는 그걸 또 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짚고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의 부채 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만큼이나 미국 부채가 있습니다. 국가 부채 규모예요, 미국의. 부채 한도가 31조인데 2022년이 30.9조 달러, 이미 한도를 넘었을 거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30조 달러예요. 30조, 300조, 30조, 3000조, 우리나라 천조국이라 하지만 300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면 1000조예요. 생각하면 0세개 붙이면 되니까. 네. 그러면은 30조 달러면은 우리가 수학에 어렸을 때 이제 뭐 조, 경, 뭐 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경이 나옵니다. 이게 미국의 국가 부채 수준이에요. 제가 왜 패권국기를 얘기하는지,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이자들이랑 우리가 같은 한 동맹국이라는 게, 혈맹국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협상 내용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출 그만 써라. 국방 빼고 나머지는 제한해라. 예산 증액 상한 부과 비국방 1% 정도만 하고, 뭐 이제 연방 정부 복지 수혜자에 대한 이제 일을 해야 준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코로나 19 예산 안 쓰는 거 이제 환수해라. 필요 없는 거 빨리빨리 줄여라, 뭐 이런 얘기고요. 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 신속화 등. 그러니까 지금 석유에 좀 많이 휘둘리고 있는 거고, 세일 가스, 세일 오일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그쪽에 빨리 이제 넘겨야 지금의 이제 인플레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마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아마 저의 생각에는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충분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필요하기 때문에 해달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회계 연도 기준으로 미국이랑 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는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별로 별게 없어요. 다만 놀라운 게 이만큼이나 되는 부채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 이만큼 부채를 낼 수 있다. 미국이 이만큼 강한 나라다라는 걸 한 번 더 알게 된 기회인 것 같아요. 정말 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혈맹국이자 동맹국인 게 이만큼의 경제 규모를 가진 대국이 미국이랑 우리가 적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예. 아찔한 수준뿐만 아니라 뭐 우리 뭐 제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매일같이 보는 유튜브 쇼츠, 유튜브 뭐 이제 뭐 넷플릭스 여러 가지를 쓰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찔해. 참 어떻게 보면 한국은 노선을 잘 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얘기는 다행히 부채 협상이 타결됐다는 다행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자산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디폴트 된다 그랬으면은 아마 주식시장부터 박살이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가상화폐 시장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의외의 변수로 또 비트코인이 또 이제 달러를 대체한다, 뭐 이런 썰이 돌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그쪽 시장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자산시장의 대표적인 격으로 주식시장이 박살이 날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이 왔다 갔다 아주 치솟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걸 무사히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미국이 터지는데 왜 우리가 주식 터지냐고요? 미국이 우리보다 강한 돈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한국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코스피랑 코스닥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전부 다가 달러를 바꿔서 나간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분명히 하락이 오겠죠. 예,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정말 참 다행으로 잘 넘어간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은 여러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비 오는 시간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연휴가 찾아오니 여러분들 힘내서 4일만 같이 일해 봅시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고 댓글 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 밀크였습니다.